하나 이글스 박상원 투수의 투구 중 기를 불어넣는 고함, 이른바 기합 투구 또는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비명 투구 이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자 우리 채널의 구독자 시청자님들께서 이것 좀 짚으라 야구부장 뭐하느냐, 자 말씀을 많이 주시고 댓글도 주셨는데요. 자 박상원 선수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박상원 선수를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면요, 연관 검색으로 고라니 그리고 기합이 같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한 3, 4일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이 좀 있었어요. 지난 17일 자 롯데 하나전에서 갑자기 박상원 선수가 피칭을 하는데 전준우 선수가 어필을 하죠. 허문회 감독이 나왔습니다. 자 심판한테 어필을 하고 들어갔어요. 이후에 전준우 선수에게 박상원 선수가 홈런을 허용을 합니다. 롯데 덕아웃에서 야유가 막 나왔어요. 지금 관중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소리가 다 들립니다. 고라니 하나 딱, 또 울어. 자 이후에 이제 김진영 선수도 이제 홈런을 맞았는데 그때 김진영 선수 홈런 때도 에이스 공 좋네 요 정도. 자 덕아웃에서의 토크, 자신들의 힘을 좀 키우는 이 부분, 그리고 상대를 약간 자극하는데 정도는 있었지만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늘 있어 왔고. 지난해 키움 히어로즈의 이제 송승문 선수가 그 경기 중에 이제 굉장히 좀 과했습니다. 이 부분 트래시 토크라는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덕아웃에서 좀 많이 과해서 상대 선수의 부상하고 연관지어져서 굉장히 좀 지탄을 받았죠. 사과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일이 끝난 게 아니고 박상원 선수가 이닝이 끝나고 17일 경기에서 들어가면서 이제 롯데 덕아웃에서 모자 벗고 인사를 했어요. 이제 그 다음날 이제 한용덕 감독이 굉장히 좀 박상원 선수를 야단을 쳤다 그래요. 경기 중에 사과는 적절치 않다 하더라도 경기 끝나고 했었어야지. 경기장에 나가는 것은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모습은 좋지 않다. 박상원 선수를 혼을 내면서 주눅 들지 말고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제 21일이 됐습니다. 21일 KT 하나전. 자, 또 한 번 논란이 되는데요. 9회 말에 이제 박상원 선수가 등판을 합니다. 그때 이제 1루 KT 덕아웃에서 이 장면이 TV 화면에 딱 잡혔어요. 덕아웃에서 경기를 지켜보던 KT 외국인 투수 윌리엄 쿠에바스 선수가 박상원 계속 웃어요. 막 계속 웃다가 옆에 또 같이 있는 또 데스파이네 선수가 계속 웃습니다. 그러다가 박상원 선수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해요. 막 손가락질하고 오른손에 검지에 이제 코를 대고 쉿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이게 TV 중계 화면에 고스란히 잡혔고 본인대로 웃겨 죽었죠. 그래서 이제 한효덕 감독이 나와서 굉장히 좀 바로 쿠에바스 선수 쪽을 향해서 이렇게 삿대질을 합니다. 좀 문제가 있다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쿠에바스 선수가 좀 조용히 했는데, 여하튼 17일 경기, 21일 경기는 하나가 이겼어요. 하나가 이겼는데 이것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 것인가? 저는 사실 이게 큰 일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이거 또 이야기를 또 해서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께서 좀 많이 다뤄달라고 해서 다루는데 괜히 또 박상원 선수가 이것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지 않을까.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무관중 경기가 나온 해프닝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해프닝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박상원 선수가 갑자기 투구하면서 소리를 낸 것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하던 것입니다. 자, 연대를 졸업하고 대졸로 입단을 했었고 벌써 리그에서 계속 시즌을 치르고 있는 그런 선수고, 자 26살이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크게 문제된 적이 없습니다. 응급조차 안 됐어요. 물론 소리가 조금 크다는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관계자들은 알고는 있었죠. 그건 본인의 특성이고 약간 좀 특별했지만은 그것이 문제될 정도는 아니었고, 또 하나의 이제 김진영 선수, 또 다른 팀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투수들이 피칭을 하면서 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대를 자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원래 하던 것이니까 그냥 루틴으로 인정을 받아서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걸 문제 삼는 것도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도 좀 납득은 안 됐는데, 하지만 무관중 경기다 보니까 소리가 더 커져 보이죠. 크게 느껴집니다. 지금 투수들이 던져서 포수 밑에 공이 들어가는 소리 있죠. 이 소리도 굉장히 크게 들리고요. 타자들의 타구음도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그렇다면 감독님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감독님들도 크게 대수롭지 않게 인식을 하고 있고, 한현덕 감독은 당연합니다. 이강철 감독도, KT 이강철 감독도 이날 경기에 앞서서 자연스러운 투구 동작에서 나올 수 있다. 별 문제되지 않는다.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뭐 이동욱 감독, 그리고 김태형 감독도 뭐 타자를 자극하려고 한 것만 아니면 크게 문제될 거 없다. 아주 크다고 생각하면 뭐 어필 정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정말 크다 생각을 하면 어필할 수 있고 그럼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자, 박상원 선수는 개인적으로 이번 건으로는 저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기합 소리가 좀 큰 것은 사실이에요. 뭐 때로는 좀 비명처럼 들리기도 한다 그러는데 이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상대를 자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서로가 알거든요. 서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가웃 응원은 어떤 정도의 어떤 약간의 서로 간의 에티켓을 지킬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인 것인가? 예전에도 더가웃 응원은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자, 관중이 없으니까 소리가 크게 들리죠. 그냥 자기 팀 선수 자 파이팅 뭐 이렇게 서로 하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되죠. 상대를 약간 좀 자극할 수도 있는 부분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조심을 해야 되고 17일 경기에 롯데 더가웃에서 난 이 고란이라는 표현 듣기 안 좋았고 여러 가지 알아보고 난 다음에 상당히 조금 불편했습니다. 자, 다시는 이거 없었으면 좋겠고 보통은 이 소음이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스포츠에서 소음하고 가장 밀접한 그런 경기를 꼽으라 그러면 야구, 그다음 뭐 좀 축구 정도 있겠죠. 여러 스포츠에서 아주 조용한 스포츠도 있기는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조용한 것이 뭐 테니스죠. 굉장히 조용하죠. 뭐 테니스의 샤라포바 선수 같은 경우도 뭐 괴성이다. 그래서 뭐 데시벨도 정하고 했는데 그것으로 뭐 징계를 받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왜냐? 근데 테니스는 침묵 속의 스포츠잖아요. 다 조용합니다. 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프도 그 갤러리의 움직임, 소음 이것 때문에 선수하고 갤러리가 조금 뭐 감정 다툼을 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스윙을 할 때 아주 조용해야 되고 그리고 뭐 갤러리들이 움직이다가도 멈춰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늘 싸우는데 최경주 선수가 수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선수들이 너무 민감해 안 했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어린 선수들이. 왜냐하면 소음을 아예 없앨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나 타이거 우즈 선수하고 같이 경기를 하게 되면 뭐 앞조에 있든 뒷조에 있든 다른 홀에서 타이거 우즈 선수가 버디를 넣거나 하면 굉장히 큰 소리가 난대요. 집중하기 힘들 정도로 소리가 나는데 그것 때문에 흔들리면 자기만 손해니까 그것도 이겨 나가야 되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된다. 아니 골프를 하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공중에서 날아가면 소리가 나면 그 비행기 멈추게 할 거냐. 아니 기차가 또 지나가면 어떡할 거냐. 프로라면 뛰어넘어라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실제 야구에서요. 타석에서 타자가 서 있는데 수도 없이 자기의 소리가 나옵니다. 또 이승엽 선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이승엽! 또 이승엽! 홈런! 뭐 그런데 사람이 이제 가장 민감한 것이 자기 이름을 부를 때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려고 갑자기 박자! 이러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깜짝깜짝 놀래죠. 돌아보게 돼요. 근데 야구 선수들은 이름을 도대체 몇 번을 부릅니까? 그거 보면 아무리 백색 소음이 아주 대단한 소음 안에서도 자신의 이름은 기가 막히게 찾아낸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또 야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응원단 소리 당연히 있죠. 앰프 소리 당연히 있죠. 자, 관중들 고함 소리 당연히 있습니다. 부산 사직구장의 막 소리는 또 어떡할 거냐고요. 자, 쿠에바스 선수 한번 보겠습니다. 좀 과했다. 자, 보기는 안 좋더라고요. 본인들까지 막 웃고 즐기는 거 전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 손가락질하며 선수를 직접 자극할 수도 있는 거 이거는 아니다. 그냥 본인들끼리 좀 별스럽다. 왜? 못 봤겠죠. 그런 경우를. 못 봤을 수 있어요. 우리도 데스파이네 선수 엉덩이 실룩하면서 던지는 거 불펜 투구, 연습 투구 할 때도 엉덩이 실룩하는 그런 영상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웃을 수는 있지만 그걸 손가락질 하진 않죠. 롯데 드가웃도 마찬가지인데 소리를 낼 수 있어요. 물론 과한 소리는 내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만 선수와 직접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손가락질한 부분이 있죠. 이거는 저는 굉장히 큰 도발이라 생각을 하고 이동현 해설위원도 그때 동업자 정신을 언급하면서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자, 동업자 정신을 언급을 하셨는데 동업자가 아니어도 상대에게 저러면 10중 8구 싸움이 나요. 간단하게 운전을 예를 들자면 자, 운전할 때 우리가 가볍게 지나가는데 빵 할 수 있어요. 뭔가 좀 주의를 주기 위해서 잠시 상향등을 켜는 경우도 있죠. 조금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뭔가 주의를 줄 때. 왜냐하면 차는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거리도 있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주의를 줄 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지나치지 않고 자, 빵 그러고 옆에 차를 세우고 나가서 상대방 차 창문을 두드려서 내려서 한판 하자는 꼴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경기 중에 그것도 피칭을 하고 있는 투수한테 그러는 경우 없습니다. 잘. 그래서 문제가 됐다. 그리고
아주 과했다 생각을 하고, 자, 이 관중분들이 입장을 못 하시고 무관중 경기가 계속 길어지니까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자, 이게 좀 잠잠하다가 이태원 클럽발 펑, 인천 학원 강사 거짓말 펑. 자, 조용한 전파도 이제 살짝 계속 나오는데, 그렇다면 언제 관중분들이 야구장에 다시 오시느냐? 그래서 좀 채워주시느냐? 더 기쁘게 야구를 볼 수 있느냐의 시간은 아무래도 이제 문체부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의 처분만 KBO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강정호 선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강정호 선수 이야기가 나왔는데, 강정호 선수가 20일 날 오후에 공식적으로 임의 탈퇴 해제 공문을 KBO에 접수를 했습니다. 상벌위원회가 다음 주 중으로 열리게 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뭐 어떻게 될 건지가 나오는 거죠. 사실 이제 강정호 선수가 신분이 어떠냐면 2015년에 포스팅을 통해서 지금 키움 히어로즈, 당시 넥센 히어로즈 소속으로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했고, KBO 규정으로는 지금 선수 보유권은 키움 히어로즈에 있습니다. 강정호 선수는 구단을 통하지 않고 직접 임의 탈퇴 해제를 추진을 했고, 법률 대리를 통해서 공식 요청을 하는 등 약간 전례 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보통은 선수의 이제 권리 부분이거든요. 임의 탈퇴가 선수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돌아갈 팀이 있기 때문에 구단이 신청을 해서 가지고 와서 접수를 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강정호 선수는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뭐 팬들께서는 음주운전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했기 때문에 이 선수의 복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야구계도 사실 긍정적인 목소리보다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프론트 쪽은 구단 상관없이 어느 구단이나 다 굉장히 부정적이고, 선수단은 조금 덜하다. 그것은 또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열릴 상벌위가 어떤 결론을 좀 내릴 것인가? KBO 관계자들하고도 제가 좀 체크를 좀 해봤고, KBO 쪽으로 체크를 해봤는데, 일단 상벌위가 열려야 되겠죠. 상벌위에 이제 법률 쪽에 법률 전문가가 두 분이 계시고, 상벌위원장은 당연히 또 변호사님이신데, 그리고 또 경찰 쪽에 또 전문가, 또 야구인이 또 2명이 들어가서 5명으로 상벌위가 꾸려져 있는데, 자, 강정호 선수의 야구 규약 151조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의 적용 여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해당 규정상 4명 이상의 음주운전을 하면 3년 이상의 실격 처분, 영구 실격을 포함한, 하지만 이것이 2018년 개정되면서 가중처벌로 만들어진 조항이고, 강정호 선수의 경우에는 세 번째 음주운전은 2016년 12월이었습니다. 당시에 KBO 리그 소속이 아니었지요. 여기에 대해서 상벌위가 어떤 해석을 내리느냐가 강정호 선수의 징계 형량을 결정하게 될 것인데, 오승환 선수의 경우처럼 리그 소속이 아님에도 KBO 리그 복귀를 단서 조항으로 달아서 징계를 줬는데, 이것이 선례가 있어서 그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야기가 있지만, 무작정 선례를 따라서는 또 법률적인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정호 선수가 올해 1987년생, 올해 33살. KBO에서 1년 정도의 징계가 나온다 하더라도 구단에서 추가 징계가 나올 여지도 있죠. 안 할 수도 물론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내년부터 뛸 수 있을지, 내후년에 뛸 수 있을지, 나이는 계속 먹어가고 세월이 흘러가서 고민들이 많죠. 그래서 강정호 선수가 KBO 징계를 먼저 확인을 하고, 이를 근거로 키움과 복귀 여부를 두고 협상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직접 절차를 밟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법적 다툼 여지가 있습니다. KBO 내에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실제 법적으로 법률로만 따지면 강정호 선수가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상벌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률 전문가가 다수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룰 겁니다. 일단 강정호 선수는 음주운전 관련해서 형을 다 마쳤고 징계를 법적으로는 받은 셈입니다. 자, 이제 야구정서법, 흔한 말로 이 부분을 다루게 될 것인데, 상벌위가 모든 이런 야구 관련해서, 사실 상벌위가 상을 준 적은 저는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벌만 주는데, 벌만 내주는 상벌위가 되고 있는데, 매번 좀 상 주는 일도 좀, 자, 이거 번외 이야기지만 좀 있었으면 좋겠지만, 여하튼 향후 강정호 선수가 상벌위 결정을 두고 법적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일부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 키움 구단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 일단 상벌위 징계 결과를 보겠다는 건데, 키움이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자, 무작정 받아들이려니까 지금 문제 구단이라는 게 지금 낙인이 찍혀 있어요. 지금 키움은 문제 구단입니다.
투명 경영 관리인이 지금 KBO에서 키움으로 출퇴근을 하고 계십니다. KBO 직원 한 분이. 예. 키움 사무실에 딱 지키고 있습니다. 투명한 경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고. 저 문제 구단이 맞아요. 그러면 뭐 수년째 계속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럼 뭐 문제 일으킨 사람들 우리 다 끌어안고 가느냐? 구단이 너무나 많은 야단을 맞게 되니까 부담스럽죠. 그렇다고 그냥 내치기에도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애매하고 강정호 선수가 구단이 상당히 어려울 때 자, 500만 달러의 포스팅 금액 60억 원 정도를 안겨주고 간 선수인데 선수단 내부적으로는 동료였던 강정호 선수를 바라보는 온도차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있을 것이고 뭐 최근에 김병현 해설위원이 잠시 강정호 선수 이야기를 또 하면서 분위기가 조금 좀 찹찹해지는 그런 이야기도 있기도 했는데 자, 문제 구단이라는 이 이미지 경기력적인 측면은 조금 논외로 하더라도 보류권을 만약에 그러면 풀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타 팀에서 데려갈 팀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겠죠. 첫 번째는 상벌이가 어떤 징계를 내리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상벌이 징계가 아주 과해지잖아요. 자, 2년 이상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 그러면 키움 구단에서도 자체 징계를 내리지 않고도 2년 정도 이렇게 공백이 생겨버리면 강정호 선수를 마냥 좀 껴안는 것이 좀 쉽지가 않을 것이고 입단 협상도 상당히 조금 뻑뻑하게 돌아갈 확률이 높고 상부리에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왜냐하면 뭐 과한 징계를 놓게 되면 이것이 나중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돼서 손해배상 뭐 청구 소송이 들어가든지 법적 다툼이 벌어지면 KBO도 아마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KBO도 내심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강정호 선수의 복귀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워. 아주 여러 사람들이 좀 난감해하는 이제 일주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일주일의 시간 동안 고민들이 많을 것이고, 뭐 강정호 선수도 지난해까지는 제가 알기로도 이제 국내 복귀에 대한 의지가 뭐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뭐 현재 뭐 국가적인 사태, 뭐 세계적인 사태 이런 사태 때문에 메이저리그가 쫙 올스톱이 되다 보니까 또 마이너리그 진출도 쉽지 않아서 야구 선수의 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은 사실상 복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게 됐는데 아무튼 상벌이 결과가 주목이 됩니다. 상벌 위원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관계자분들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 고민이 많다. 뭐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어떤 결정이 문제가 되는데 정말 고민이 많다.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알다시피 이제 강정호 선수는 지금 3번인데 자,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적용이 됐는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거든요. 상당히 사안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과거에 뭐 여러 가지 유죄 판결을 받고 방출이 됐다가 복귀를 타진했던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때도 이제 보통 KBO 상벌이까지 가기 전에 여론의 압박에 밀려서 이제 복귀 타진했다가 좀 안 한 경우가 많은데 이 강정호 선수처럼 KBO 상벌이 개최를 정식으로 본인이 요청한 경우는 이제 사상 초유다. 다음 주에 상벌이 결과를 한번 보고 또 말씀 올릴 것 있으면 정리해서 말씀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옵니다. 고맙습니다.